10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분위기 모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전에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오름 시세를 기록하면서 3대 지수 주간 단위로도 모두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55% 상승했습니다. 18,000선 돌파하면서 18,057포인트 선의 종가를 썼고요. S&P 500 지수가 0.5%, 나스닥 지수가 0.43% 각각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오전장에 상승폭을 크게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지수 탄력에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강세가 한몫했는데요. 이날 10%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지수를 크게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호재는 유가 상승이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1% 넘게 올라서게 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배럴당 유가가 $70 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현재 한 3개월 동안에 $45 선과 $55 선의 바닥을 지지했다는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18,000선을 돌파하는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이날 장에서 역시 여는 인사들의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엇갈린 양상을 보이면서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었는데요. 코처라코타 총재가 올해는 금리 인상이 안 된다.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펀더멘탈을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는 입장을 보였었고요. 반면에 레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금리 인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전히 엇갈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종목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면서 18,057포인트 선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주 초반보다 다우지수 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실리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닝 시즌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지수에 긍정적인 흐름을 불어 넣어줬는데요. 주간 단위로는 1.66% 오름 시세 보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양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 섹터에 걸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주가 다소 소폭 부진한 양상을 보여줬지만 운송업체 중심으로 강세가 강하게 이어졌었고요. 역시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2,100포인트 선 회복하는 양상 이어졌었고요. S&P 500 지수 주간 단위로 1.07%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 헬스그룹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 역시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요. 0.43% 오르면서 4,995포인트 선, 다시 한번 5,000선에 바짝 다가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주간 단위로 3대 지수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이었습니다. 2% 넘는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그리고 주간 단위로도 긍정적인 흐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불안감보다는 종목별로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의 긍정적인 흐름이 한몫하는 영향이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확인해 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뉴욕 증시 오랜만에 한 주를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지난 한 주간 이 유가 반등이 꾸준히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유가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Oil prices hold gains after data on drilling activity.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WTI 가격은 1.7% 오른 배럴당 51.64달러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WTI 가격은 5.1%나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브렌트유 가격 역시 상승폭이 컸습니다. 2.3% 오른 57.87달러를 기록했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은 5.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도왔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서비스 업체 베이커휴는 미국의 원유 채굴 장치가 42개 감소한 760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2,609개를 훨씬 밑도는 수치인데요. 원유 채굴 장비가 감소하면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유가 상승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꾸준히 유가 상승을 돕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 우위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유진 웨인버그 코메르츠뱅크 전략가는 많은 펀더멘털 요인들은 여전히 유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며 지금도 매일 100만 배럴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엇갈린 발언이 나왔는데요. 첫 금리 인상 시기를 추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inneapolis Fed Cotter Lakota, Fed shouldn't raise rates in 2015.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코처라코타 나라야나 미네이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프리 레커 연은 총재가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이 코처라코타 총재는 블루밍턴에서 가진 한 연설에서 성급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잘못된 길로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처라코타 총재는 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지금 막 되살아나기 시작한 소비와 또 대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와 함께 코처라코타 총재는 따라서 2015년에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기존의 의견을 다시 확인한 것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인디펜던스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레커 총재는 오히려 6월에 금리가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예상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기준금리 인상은 오는 6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2%에 도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다른 발언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을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 마감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4개의 종목이 올랐고요. 6개 종목만이 내리면서 상승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이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지수를 견인하는 양상 이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캐터필러, 인텔, 시스코 시스템즈 등 전반적인 업종에 걸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나이키와 코카콜라, 월마트를 포함한 6개 종목 내렸고요. 소매 판매 종목들이 소폭 부진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스 말씀드린 대로 이날 10.8% 급등 양상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캐터필러와 인텔 모두 2%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었고요. 전업종에 걸쳐 오름 시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시스코 시스템즈, 맥도날드, 화이자와 엑손모빌까지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내린 쪽 확인해 보시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소매 판매 섹터가 소폭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나이키와 코카콜라, 월마트가 각각 0.7%에서 0.2% 소폭 내림 시세가 이어졌었고요. 제약주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화이자는 오름 시세를 기록했던 반면에 머크사는 0.3%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종에 걸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섹터가 0.02% 아주 소폭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전반적인 업종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서 운송업체 포함한 산업재가 이날 가장 강한 시세를 뽑아내면서 1.7% 가까이 오름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지난주 내내 좋았습니다. 바이오 헬스 종목이 이날 추가적으로 0.8% 올랐고요. 유틸리티 섹터가 목요일장에서 크게 밀렸었는데 이날 0.7% 반등에 나섰습니다. 특징지 확인해 보시죠. 앞서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스인데요. 고강도 구조조정 소식을 내놓으면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금융사업부인 GE캐피탈을 매각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300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260억 달러의 자산을 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덧붙여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호재로 반영되면서 10%의 급등, 28달러 51센트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우지수 내에 있었던 특징 종목 하나 더 살펴보시죠. 애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워치 사전 예약이 실시가 됐었습니다. 판매 호조로 품절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애플워치 앞으로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보다는 공급 제한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투자은행인 레이몬드 제임스가 앞으로 애플워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내놨었고요. 투자 의견 역시 시장 수익률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폭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었고요. 0.43% 올랐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외신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강력 구조조정 소식이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들썩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E to sell bulk of finance unit returned to $90 billion to investor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금융사업 부문인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으로는 300억 달러에 이르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중 265억 달러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정리 작업은 향후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이 GE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역시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 전체 수익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58%에서 오는 2018년까지 9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금융위기를 겪은 후 제너럴 일렉트릭은 꾸준히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탈 규모를 축소하고 또 고부가 가치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 일렉트릭 최고 경영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역시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탈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감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부문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10.80%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애플이 애플워치의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의 반응은 오히려 시큰둥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pple Watch more risk than reward, says Raymond Jame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애플워치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 10분에서 30분 만에 모든 물량이 품절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최저가가 $10,000, 우리 돈으로 이 1,000만 원에 팔리는 18캐럿 금장 케이스 시계 역시 모두 다 팔리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 애플 매니아들의 충성심이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투자은행 레이몬드 제임스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이 애플워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가의 모멘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 아이패드가 처음 출시됐을 때와 비교했을 때 애플워치의 반응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파이퍼 제프리 역시 애플워치가 품절된 것은 강한 수요 때문이 아니라 물량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따라서 파프리 제프리는 이 애플이 출시 첫 주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장중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0.4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까지 모두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분위기 상당히 더 좋았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쓰면서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양적 완화 정책 시행과 더불어서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였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면요,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7,095포인트 선 사상 최고치를 썼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7%의 강세를 보였었고,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0.6% 상승 랠리에 동참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 5,240포인트 선을 썼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제유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배럴당 1.7% 오르면서 51달러 64센트 기록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5% 이상 올랐습니다. 금값도 올랐습니다. 이날 특별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았던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금값에 미리 반영됐습니다. 매수세 몰리면서 온스당 1% 가깝게 올랐고요. 1,204달러 60센트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0.3% 오름 시세였습니다. 곡물 가격은 대체로 내렸고요. 옥수수 가격 부실당 0.3% 가깝게 밀렸습니다.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반도체 종목들 반등에 따라서 0.4% 올랐고요. 710포인트 선 눈앞에 두고 마감 지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3.9% 내리면서 12.5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금요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40전 오르면서 1,092원 70전에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금요일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 국내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코스피에 대한 매수세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주춤한 양상 이어졌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0.21% 오르면서 99.60포인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목요일장보다 소폭 내린 1.9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해서 좀 봄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이 봄비가 지난 후에는 조금 이제 날씨들이 많이 올라가서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출근길에 좀 우산들 꼭 챙기시고요. 일교차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